프로토콜이 이제 뭐냐라는 게 우리 그 정보통신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얘기하다 보면 프로토콜 뭐 쓰냐, 아니면 프로토콜 어떤 거 써야 돼, 그 프로토콜 갖고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나다라 같은 아주 기초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프로토콜이 영어로 따지면 그냥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영어로 얘기하자 하면 영어로만 얘기하는 약속을 하는 거고, 한국어로 얘기하자 그러면 한국어로 얘기하자, 그러니까 한국말만 쓰자, 이런 약속입니다. 정확하게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두 개의 기기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내가 여기 컴퓨터가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부산에 또 친구가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이 서울과 부산에 있는 그 친구 간에 어떤 규정된, 서로 약속하에 정의된 어떤 프로토콜을 가지고서 내가 여기서 메신저 보낸 거가 저 부산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약속이 안 맞으면, 프로토콜이 안 맞으면 전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굉장히 넓은 의미고요.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게 이제 좀 뎁스 있게 좀 이렇게 그 네트워크 밑으로 내려가면 그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도 프로토콜이라는 또 규약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내 휴대폰하고 저희 상대방 휴대폰을 얘기하는 거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내 휴대폰하고 이 기지국 있죠? 뭐 LTE 기지국인데, 내 휴대폰하고 기지국하고 프로토콜이 또 맞아야 됩니다. 또 기지국하고 또 중간에 또 기지국이 있을 겁니다. 그 기지국 간의 프로토콜이 또 맞아야 되는 거고, 또 그 기지국에서 상대방 우리 친구 쪽에 있는 그 휴대폰하고 또 프로토콜이 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다 이렇게 맞아야지만이 이제 가는 거죠. 내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그래서 개체 상호 간에 미리 약속 운영 규정을 갖다가 이렇게 정해놨다. 그래서 프로토콜의 이제 기본 요소가 구문, 의미, 타이밍,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약속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한다. 영어라는 것을 프로토콜로 우리끼리 얘기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영어에 들어가는 단어가 있겠죠. 그 단어에 대해서 서로 이제 미안합니다. 그 단어에 대해서 서로 이제 뭐 러브 그러면 사랑이다. 뭐 클래스 그러면 반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정해야 되겠죠. 그런 단어라든가 또 의미, 어떤 이제 신호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신호는 어떤 것을 제어하는 거야. B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서로 의미를 서로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 타이밍. 내가 보낸 거가 상대방한테 전달될 때 이제 어떤 순차에 의해서, 타이밍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이제 심리싸게 끊김없이, 그 다음에 내가 보낸 신호가 약간의 일정한 딜레이를 갖더라도 이게 딱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랜덤하게 딜레이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딱 규정된 딜레이만 갖고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프로토콜 기본 요소입니다. 프로토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프로토콜은 약속이거든요. 너하고 나와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런 약속을 갖고서, 이런 규칙을 갖고서 서로 얘기합시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기본 요소가 호출, 콜이죠. 콜을 갖다가 확립을 하거나 또는 연결. 그러니까 콜을 걸거나, 내가 콜을 걸죠. 전화기를 들어서 그러면 신호가 뚜 소리가 들리죠. 그런 신호. 그 다음에 내가 번호를 이렇게 1, 2, 3, 4, 5, 6, 7, 8 누르면 그게 이제 연결이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토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프로토콜 안에. 그래야지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뭐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고 뭐 전치사가 있고 무슨 문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법들 구조를 이제 그런 요소가 이제 영어 문법의 요소가 프로토콜의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억세스하는 방법, 어떻게 이제 서로 땡기고 받고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블로킹 형식 구조, 메시지 갖다가 어떻게 전달을 하고 차단을 하고 여러 가지 규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류 메시지 재전송, 오류가 나면 그걸 갖다가 우리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오류가 있어도 한 번 내뱉은 말은 이게 되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이런 다 디지털 통신이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것들은.
그래서 오류가 생기면 다시 한번 재전송을 해줍니다. 그런 이제 약속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프로토콜이죠. 재전송하는, 아이고, 이거 터치되네? 그래서 이런 형식 구조도 하나의 조그만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오류 메시지에 대한 재전송 방법, 규칙, 이런 것들도 하나의 조그만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전 절차, 그 다음에 문자 동기, 의미를 변경한다든지, 인터럽트라든가 절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기본 요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의 이제 기능입니다. 이제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내가 1010을 상대방한테 보내는데 상대방이 1010이라는 데이터를 받아서 뭐 목소리로 들려준다든지 그림으로 보여준다든지 뭐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기능을 말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분화 제합성. 그러니까 데이터를 나는 여러분들한테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디지털 통신이라든가 네트워크 통신할 때는 안자, 영자, 하자, 세자, 요자 이 5글자로 이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패킷을 이게 스트리밍 형태로 이렇게 쭉 내보내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규정된 작은 사이즈로 조각을 내서요. 이걸 세그멘테이션이라 하는데 그걸 조각으로 내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 조각 받은 것들 갖다가 다시 결합을 하죠. 그래서 뭐 영상도 그게 이제 속도가 빠르고 광 케이블 같은 거라든가 이제 뭐 LTE 같이 이제 속도 빠른 어떤 그 기반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 눈이나 귀에서는 그 조각으로 안 들리고 그 다 눈으로 보인다든지 이제 다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세분화 이렇게 이제 조각으로 내보내고 나중에 수신단에서는 그걸 다 붙인다. 사실 그 조각 내보낼 때요, 거기 다 번호가 있습니다. 그 1번 조각, 2번, 3번, 4번 해서 거기다가 번호라는 그 헤더를 이렇게 붙입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내보내는데요. 이것을 인터넷이 됐건 아니면 어떤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얘를 갖다가 이렇게 조각으로 냅니다. 이것은 프로토콜을 뭘 쓰냐에 따라서 조각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이게 조각만 나누면은 상대방 받는 사람이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헤더를 하나씩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헤더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정보예요. 태그 같이 이거 1번이다, 이거 2번이다, 이거 3번이다. 이런 식으로 정보, 어떤 조그만 태그를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네트워크가 우리가 전화선 같은 경우 혹시 이해하시겠나요? 전화선 같은 경우 내가 저기 있는 친구분한테 전화를 한다 그러면 독점으로 전화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이 절대 우리 둘이 통화하는 데 있어서 끼어들지 그 회선을 점유를 못 합니다. 이건 독점이에요. 우리끼리만. 근데 네트워크 그 디지털 통신에서는 내가 저분한테 내가 메신저를 갖다 이렇게 보낸다. 아니면 뭐 동영상 내 동영상을 저 친구한테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조각 내고요. 이것들은 경로가 내가 저분한테 가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분필을 딱 던지는 방법이 이렇게도 던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던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얘는 1번 경로로 가고요. 얘는 2번 경로로 가고 얘는 3번 경로로 갑니다. 예를 들면 서울 부산 가는데 방법이 꼭 버스만 타고 가는 방법은 없잖아요. 방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차 타기도 할 수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은 수신단에서 그걸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어느 경로로 오든지 다 받은 다음에 요 번호를 보고 순서를 다시 1번이 안 오면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올 때까지 오면 여기다 놓고 2번, 3번, 4번 해서 그걸 플레이를 시켜주는 거죠. 그게 이제 대부분의 프로토콜에는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 캡슐화라는 게 있습니다. 캡슐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제 이게 정보인데 이게 원래 데이터고요. 이 원래 데이터를 요만큼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세그멘테이션 한 거죠. 세그멘테이션 한 거고, 여기다가 헤더를 하나 붙였는데, 여기다 헤더를 또 하나 더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헤더, 태그를 하나 더 붙입니다. 어떤 정보를요. 정보를 붙이면 이것들 갖다가 싹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우리 캡슐 약 있지 않습니까? 알약. 그 알약인 것처럼 겉에만 보면은 이게 무슨 약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속 안에 까보면 무슨 가루약이 있을 거고, 그 가루약을 뭐 아주 유명한 약사라면 그 가루만 보고도 이게 무슨 약이라는 거 알겠지만, 어쨌든, 그 캡슐을 딱 씌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걸 요 데이터, 요 패키지를, 또는 요런 패키지를 이렇게 스니핑이라고 하는데, 이제 해킹을 하는 거죠. 도청을 하는 거죠. 도청을 했을 때, 요 정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헤더 또는 태그, 요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어떤 내용들을 못 봅니다. 못 보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캡슐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보호한다는 거죠. 데이터를. 패키지를 보호하는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접속 제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말이 내가 너무 느린가요? 이게 큰일 났네. 하려면. 접속 제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저쪽 분하고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내 보낼게. 그러면 저분이, 나 지금 바빠. 나 못 받아. 지금 전화해도 난 못 받아. 이렇게 메시지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내가 좀 기다렸다가, 내가 지금 보낼게. 딱 그러면, 이제 보내도 돼. 그럼 내가 그때 던지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내가 지금 데이터를 던져도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데이터 보내세요 라고 회신이 떨어지면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접속을 서로 제어해 주는 겁니다. 흐름 제어는 내가 데이터를 자꾸 저분한테만 보내서 뭐 큰일 난 것 같은데, 내가 데이터를 갖다가 과제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스터디 하기로 했는데, 과제를 갖다가 10가지 테마를 이제 스터디 하기로 했는데, 10가지 테마를 갖다가 항목들 있죠. 토픽이죠. 10가지 토픽을 내가 저분한테 한 번에 던져주고, 빨리 내일까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분의 부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분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한 개씩 던져주는 거죠. 이렇게. 그 흐름을 갖다가 과도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막 밀어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주는 거죠. 그래야지 네트워크도 비지 상황이 안 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신기, 그러니까 상대방 노드, 상대방 컴퓨터, 상대방 휴대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락이 안 걸리는 거죠. 안 뻗죠, 안 뻗어. 그래서 이제 흐름 제어를 안 하면 이게 이제 뻗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컴퓨터라든가 막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러 제어입니다. 에러 제어는 아까 접속 제어하고 좀 비슷한데요. 내가 에러를 여보세요라는 어떤 디지털 데이터를 딱 보내면, 또는 뭐 우리말 디지털이죠.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디지털에 관련된 거니까, 여보세요라는 그 데이터를 딱 보내면 상대방이 여보세요라는 것을 딱 수신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그래서 방금 뭐라고 했어? 라고 이렇게 퀘션을 던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우리 사람끼리 얘기할 때도 그러면 여보세요라고 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여보세요를 딱 어떤 1010을, 여기 이제 송신자고요, 여기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데이터를 보내겠죠. 10101100 이걸 딱 보내겠죠. 그러면 얘가 1010110X 이렇게 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X가 아니고 여기에 2를 받은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끝에 하나 오류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데이터에 그 자기 정정 오류 코드라는 게 숨어 있어요. 이제 CRC 들어보셨겠죠? CRC라는 코드, CRC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어떤 에러 정정 코드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오류 검출 코드를요. 검출 코드를 딱 넣고 이걸 딱 받아서 CRC를 돌려보죠. CRC를 돌려보면 숫자가 안 맞네라는 게 이제 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 잘못 받았어, 뭐 좀 이상하게 받았어 라는 것을 얘한테 회신을 주죠. 이렇게 이제 네크라고 하죠. 네크.
그러니까 no acknowledge, not acknowledge. not acknowledge에서 나크를 딱 보내주면 이 수신자가 못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101011 빵빵을 다시 보내주죠. 그래서 얘가 그럼 또 보고 나 제대로 받았구나라고 싶으면 에크를 보내주죠. acknowledge. 그래서 나 제대로 받았어라고 얘한테 송신자한테 보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얘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계속 7주, 8주차까지 계속 이제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공부하신 분, 네트워크라든가, 정보통신이라든가,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미안하지만, 좀 쉽게 가능하면 초보자,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기제어입니다. 동기는, 송신자하고 수신자하고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하는데요. 아무 때나 보낼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보낼게 라고 말을 하고, 그럼 보낼게 라고 했으면 상대방 보내라 하고 하면서 서로 이제 주고받을 타이밍을 서로 갖는 거죠. 그거 없이 가만히 있는데 탁 던져줘봐야 상대방은 뒤통수 맞는 것처럼 기분 나쁘죠. 물론 우리 사람끼리는 괜찮은데 컴퓨터끼리는 컴퓨터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우리 휴대폰도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은 이제 OS, 이제 리눅스라는 거, 이제 심각한 거 들어가 있고 메모리 그다음에 하드디스크처럼 SD 카드 들어가 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말이 LTE이지 사실상 이제 우리 정보통신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이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기지국이라는 거 하나 통해서 무선으로 가고 그다음에 유선을 통해서 또 갔다가 다시 무선으로 또 가는 거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물리계층 통해서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 순서 결정입니다. 7번째 순서 결정.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2, 3, 4, 5, 6 이것들을 갖다가 순서를 갖다가 넣어서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주소 결정. 주소 결정은 뭐냐면 아까 제가 부산 가는데 어떻게만 해도 부산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 해운대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또 TCP UDP라는 게 있어요. 트랜스퍼 컨트롤 프로토콜, 그 다음에 유저 다이그램 프로토콜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공부할 때 주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주소 어떻게 설명하죠? 이거 우편하고 비슷한데요. 내가 주소를 갖다가 편지 봉투에다가 주소 부산 직할시 해운대구 무슨 서면 이렇게 딱 적어놓고 편지를 보내면 그 다음부터 이 내 편지가 부산까지 전달되는 건요 우체부 또는 우체국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트럭에 싣고 가든지 아니면 그게 광주에 들렸다 가는지 아니면 대구에 들렸다 가는지 전혀 나는 알 바 아니거든요. 그게 목적지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지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 주소를 갖다가 딱 내가 저거만 주면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인터넷에서 얘기할 때 IP 많이 들어보셨죠? IP 주소만 알면 상대방한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경로가 어떻게 간다? 그건 모른다. 그래서 주소를 결정하고요. 다중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하나 보낼 때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만 보내면요 그게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이렇게 많이 보내자라는 거죠. 많이. 그리고 그런 의미도 있고요. 송신자에서 수신자로 데이터를 보내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 전송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송로라고 합니다. 네트워크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전화선이 됐건 아니면 우리 이더넷 케이블이 됐건 그런 것들이 다 전송로죠. 그런데 나하고 이 사람하고만 쓴다 그러면 이 전송로가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전송로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전송로 효율이.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다중화 장치를 하나 달고요. 다중화 장치 하나 달고, 여기도 물론 다중화 장치 달고, 그래서 여기 A, B, C가 막 보냅니다. 막 보내고, 이 다중화 장치가 뭐냐면 이것들 갖다가 A가 보낸 거, B가 보낸 거, C가 보낸 것을 또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서 이쪽으로 이것을 압축을 합니다.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요. 그 덩어리로 보냅니다. 이렇게 덩어리로. 그 1010, 이게 이제 좀 쉽게 얘기했던 거고, 실제로는 내 정보인 1010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1010 데이터까지 같이 공통으로 묶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A, B, C라는 어떤 사용자 주소가 있고, 그러니까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용자보다 고유의 주소가 있잖아요. IP 어드레스라는. 아니면 고유의 어떤 넘버가 있으니까 그 넘버를 보고 여기서 다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분리해서 이 사람한테 줄 거, 이 사람한테 줄 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거죠. 프로토콜에는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 더 자기 아이디어나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더 넣어서 좀 더 효율성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키텍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